자, 오늘부터는 기말고사를 대비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전체 개수가 대략 한 6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최근 3년 동안 있었던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풀만한 문제를 추출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루에 보통 문제는 10개 내지 11개 정도를 풀어갈 예정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파일은 제공이 되어 있을 테니까 가능하면 먼저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시작을 할게요. 문제 1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한 허근이 b 플러스 ai일 때 b 마이너스 a를 구하십시오. 자, 문제에서 a와 b는 모두 다 실수라고 되어 있어요.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갖습니다. b 플러스 ai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허근은 켤레복도수가 돼야 되니까 b 마이너스 ai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보면 두 근의 합은 b 플러스 ai와 b 마이너스 ai를 더하면 지금 마이너스 a가 돼야 되고요. 위에서 보면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b 플러스 ai와 b 마이너스 ai의 곱은 이건 b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식 두 가지를 연립해서 풀다 보면 a 값과 b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식의 경우에는 ai와 마이너스 ai가 소거됩니다. 자, 이렇게 소거되고 남아있는 것은 2b가 마이너스 a라는 것 하나. 아래쪽의 경우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형태니까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i제곱이니까 플러스 a제곱이 돼야겠죠. 자, 이것이 b입니다. 이렇게 둘을 연립해서 풀 거예요. 마이너스 a가 2b니까 a제곱은 4b제곱이 되겠죠. 자, 아래쪽에 대입을 합니다. 자, 이걸 대입하고 났더니 5b제곱이 b가 되거든요. 그러면 b가 되는 값은 정해져 있는 거죠. b가 0이 되거나 아니면 b가 5분의 1이 되거나. b가 0이 될 때는 첫 번째 식에다가 b 대신에 0을 대입하면 a도 0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5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a는 마이너스 5분의 2가 됨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이 b 플러스 ai라고 하는 것이 허근이라고 있기 때문에 ab가 몽땅 0이 되는 경우라면 0 더하기 0i 즉 0이므로 허근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근은 a는 마이너스 5분의 2, b는 5분의 1의 형태가 되어야지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b 마이너스 a는 5분의 1에서 마이너스 5분의 2를 뺀 값 5분의 3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자,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합니다. 아래쪽 2 곱하기 2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6 곱하기 2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형태를 보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식이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이게 알파 제곱도 있고 알파도 있고 베타 제곱도 있고 베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1대1로 주어져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식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4알파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 뒷부분에서 12알파가 있죠. 그 다음 앞쪽 2베타 제곱이 있고 뒤쪽 6베타가 있어요. 4알파 제곱과 12알파, 2베타 제곱과 6베타. 이 비율이 1대3의 비율을 갖죠. 1대3, 1대3. 그런데 2차 방정식에서도 둘 사이 비율이 1대3이잖아요. 개수가. 그러면 이런 말이 되겠네요. 알파와 베타가 모두 다 근이니까 2알파 제곱 더하기 6알파는 9가 된다. 두 번째, 베타도 마찬가지죠. 2베타 제곱 더하기 6베타는 9가 된다. 그러면 앞쪽에 나와 있는 이 4알파 제곱 더하기 12알파의 경우는 이만큼 값은 지금 첫 번째 봤던 식 왼쪽의 2배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그러면 이건 2 곱하기 9가 되겠죠. 뒷부분은 9가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전체는 3 곱하기 9, 27이 되겠네요. 이건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기보다는 그냥 근을 직접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식으로 주어진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10보다 작은 자연수 a의 개수를 구하세요. 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쓸 때는 판별식을 이용을 하죠. 판별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푼다. 자, 그럼 판별식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게 a도 개수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a-3, a 플러스 3. 자, 일단 2차원 개수를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 a 플러스 3을 이항해요. 마이너스 a 플러스 3은 0이에요. 그러면 앞쪽과 뒤쪽 모두 다 a 플러스 3만큼을 공통인수로 갖는 거죠. 자, 이렇게 말입니다. 세제곱이 아니고 제곱이네요. 자, 여기서 2차 방정식이란 말이 있어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은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 말의 의미는 a제곱 마이너스 9가 0이 되어서는 안 된다죠. 그러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은 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야지만 2차 방정식이 될 테니까. 따라서 a 더하기 3은 절대 0이 될 리가 없다. 양변 a 더하기 3만큼 나눠도 되겠네요. 자, 이제 주어진 2차 방정식을 가지고 문제를 봅시다. 판별식을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이 판별식 쓰기 전에 먼저 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0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0. 2차 방정식 2차항, 1차항, 상수항 형태로 표현을 했는데 1차항 개수가 0이에요. 0은 짝수죠. 그럼 짝수분의 공식을 쓸 수 있겠네요. 0의 절반 0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까지 곱하면 플러스 a 마이너스 3. 자, 이 값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0보다 크다는 뜻이네요. 따라서 a는 3보다 큰 실근 갖게 하는 자연수입니다. 그런데 10보다 작은 자연수죠. 어디서부터냐? 4부터 해서 9까지예요. 그러면 1부터 9까지 자연수 9개에서 1부터 3까지 자연수 3개를 빼면 되니까 우리가 찾는 것의 개수는 6개가 되더라. 4번입니다. 자, 이제 문제 4번으로 건너갈게요. 문제 4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 5예요. 이건 많이 봤던 형태죠.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더하면, 통분하게 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물론 순서는 베타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이건 이미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두 근의 합은 2차 개수가 1이니까 1차 함계수의 부호가 반대인 값 k, 두 근의 곱은 4. 이 값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분모는 4, 분자는 k, 그 값이 5가 되네요. 그러면 k는 4 곱하기 5, 20이 되겠죠. 문제 5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해요. 이것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게 한눈에 보이죠. 자, 이 문제는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으로 고칩니다. 그러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 2알파 베타만큼이 필요하니까 뒷부분은 마이너스 5알파 베타가 되면 등호가 성립할 것 같아요. 두 근의 합은 얼마일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 두 근의 곱은 1. 그럼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3제곱 마이너스 5 곱하기 1, 앞부분은 9, 뒷부분은 5 빼고 나면 4가 되겠죠. 자, 문제 6번입니다. 문제 6번은 아마 조금 풀이가 생각보다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자, 별표 2개 정도 좀 하겠습니다. 두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a, 또 하나는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4입니다. 상수 a 값이 얼마일까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교점을 찾는 방식은 연립해서 문제를 풀어야 해요. 맞아요. 연립 방정식을 푼다. 자, 이게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연립 방정식은 1차, 2차도 있고 2차, 2차도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무언가 개수에 변수가 포함된 경우가 있기는 있죠. 이걸 상쇄시켜주는 힌트, 이 a를 찾아내기 위한 힌트가 두 점 사이 거리가 4인 것, 이렇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걸 이제 찾아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두 2차 함수의 형태를 가만히 보면 이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
x-1제곱, x-1제곱. 이게 대칭축이 똑같아요. 대칭축이 같다.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긴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자, y축, x축이 있습니다. 대칭축이 둘 다 x는 1이에요. x는 1. 대칭축은 노란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x는 1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주어진 식은 2차항의 계수가 음수예요. 음수라는 말은 이건 위로 볼록하다예요. 두 번째는 2차항 계수가 2죠. 이건 아래로 볼록해요. 위로 볼록한 함수와 아래로 볼록한 함수의 그래프다. 그래서 첫 번째 위로 볼록한 함수의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게. 자, 이건 꼭지점이 얼마인가 하면 이건 1,a예요. a가 어딘지 잘 모르겠죠. 근데 a가 지금 보면 1, 2, 3, 4, 5에 7, 8, 9, 10, 11, 양수 어디쯤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적당히 어떤 양수인 값으로 잡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정도를 a라고 합시다. 이건 어디까지나 문제 보고 그냥 다루는 거예요. 자,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그에 반해서 두 번째는 어떻게 됐냐? 두 번째는 아래로 볼록한데 1,-1을 지납니다. 1,-1.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여긴 파란색으로 1,-1을 지날 수 있게 그래프를 적당히 그립니다. 자, 이건 그림을 어디까지나 대략적으로 그린 것이지 정확하게 그린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그래프의 특징은 각각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이죠. 그럼 대칭축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게 되는 요 교점도 서로 높이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 특징이 이거예요. 교점의 높이가 같다. 여기서 높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점의 y좌표를 의미하죠. 그러면 y좌표끼리 같은 값을 갖는다면 떨어진 거리 4만큼은 뭘 의미하느냐? x값의 차이가 4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니까 x값, x좌표의 차이죠. 차이가 이게 4가 되더라. 그러면 x값만 찾아내면 문제가 풀린다 이런 의미네요. 자, 그러면 x값을 이제 어떻게 찾을까 한번 해봅시다. 자, x값 찾아볼게요. 연립해서 풀어야겠네. 마이너스 x-1제곱 더하기 a랑 첫 번째 식이랑 두 번째 식이 일치하는 값을 찾아요. 2 곱하기 a가 아니죠. 지우고 2 곱하기 x-1제곱 마이너스 1이 서로 같습니다. 자, 여기 밑줄 그은 부분, 문자 부분은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1은 왼쪽으로 이항합니다. 그런 다음 좌우를 바꿔서 쓸게요. 그러면 3 곱하기 x-1제곱 더하기 1제곱은 요 값은 a 더하기 1과 같아요. 양변 3으로 나눠주고, 그러면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 플러스 1이죠. 따라서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 더하기 1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걸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이렇게 봅시다. 1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는 플러스 값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값이에요. 똑같이 떨어진 위치인데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이 두 개 값의 차이가 4가 됩니다. 그러면 요 하나만큼 떨어진 거리는 이건 2가 돼야겠죠. 떨어진 거리가 2, 반대쪽도 2.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이만큼씩 떨어졌다. 그럼 뒷부분 이 제곱근 값이 이거 2가 되겠네. 그러면 제곱근 부분이 2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3분의 a 플러스 1은 이거 4가 되면 되죠. 루트 3분의 a 플러스 1이니까 3분의 a 플러스 1 제곱근 안쪽 부분은 4가 됩니다. 그럼 a는 11이 되는 거죠. 예,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만나는 교점의 높이가 같다는 걸 알지 못하면 문제를 푸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문제 7번 보겠습니다.
문제 7번 2차 함수 y는 2x제곱 더하기 ax-1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x좌표의 합이 마이너스 1입니다. 자, x축과 만나는 두 점의 x좌표. 자, 이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걸 2차 방정식을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사이에 지금 x축과 만나는 교점은 결국은 이 2차 방정식의 해와 같죠. 자, 이때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합니다. x좌표 합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알파하고 베타를 더한 것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2분의 마이너스 a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러면 a는 2가 되면 되겠죠. 예, 이건 쉽네요. 문제 5번입니다. 5번이 답이에요. 다음 8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십시오. 정수라는 표현이 붙었어요. 범위로 주어질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정수를 찾아내라. 자, 직선과 2차 함수 사이에 만나는 교점 찾는 문제, 연립해서 문제 푼다. 많이 봤죠?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와 같아요. 우변을 모두 다 이항을 합니다.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2-k는 0인데 서로 다른 두 점, 눈에 보이는 두 점이니까 두 실근을 갖겠네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판별식이 0보다 크더라. 자, 그러면 이건 이게 3제곱이니까 여긴 9가 되겠네요. 여기 3제곱 마이너스 3제곱이 아니죠. 지금 말을 잘못했죠. 예, 3제곱이 아니고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제곱하면 9 마이너스 ac 1 곱하기 2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플러스 k. 선생님 지금 이상한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판별식만 쓰면 되는데 판별식만 쓸게요. 예. 판별식만 쓰면 9 마이너스 2 플러스 k죠. 그럼 이 값은 이건 7 플러스 k입니다. 이거 언제 0보다 커지느냐예요. 그럼 k는 마이너스 7보다 더 커야 하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제일 작은 정수는 마이너스 6이죠. 문제 9번입니다. 양수 a에 대하여 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각각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판별식이 0이 된다. 그런 의미네요. 자, f와 직선 요 둘 연립해서 풀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a는 k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k는 0이 되죠. 판별식이 0이 돼야겠죠? 판별식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이면 4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 플러스 k 이 값이 0이에요. 따라서 k-a는 이건 마이너스 4입니다. 두 번째 식을 보세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10은 k 마이너스 k는 0이에요. 이번에도 판별식을 쓰면 a제곱 마이너스 1 이만큼. 그럼 마이너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 10 플러스 k가 되죠. 자, 이 값도 0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2차식이 나왔죠. a제곱 더하기 k는 마이너스 10이에요. 이거 연립해서 풀자예요. a를 찾아도 되고 k를 찾아도 됩니다. a가 2차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k로 정리해 주는 게 낫겠네요. 자, 대입합니다. 식을 대입하고 났더니 a로 정리를 하면 a제곱 더하기 k는 마이너스 a가 이항되면서 a-4가 되죠. a-4 플러스 10은 0입니다. 다시 쓰면 a제곱 더하기 a 플러스 6은 0이에요. 지금 하나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부호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에 둘 곱하면 c 플러스 k니까 이게 플러스가 아니고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예, 여기 이 부분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고칠게요. 자, 그럼 아래쪽 부분은 다시 식을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k가 되네요. 여기 a제곱 마이너스 k는 이항하면 이건 플러스 10이죠. 예, 이거 잘못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k는
a-4니까 마이너스 a-4 10도 이항을 그냥 했어야 되네요. 식을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이죠. 이제 a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a-3과 a 플러스 2로 인수분해 했더니 a가 될 수 있는 값은 3과 마이너스 2가 나왔어요. 문제 9번에서 그런데 a는 양수라고 했습니다. 양수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2는 안 되겠죠. a가 3이에요. 그럼 a가 3이면 k는 얼마냐?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합니다. k는 a-4하고 같다. 근데 a가 3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건 뭘까요? 찾는 건 fa 더하기 gk죠. 그럼 fa인데 a가 3이니까 f3과 여기 색깔을 좀 바꿔서요. f3과 g-1을 구하려고 해요. 여기. 자,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식에다가 3을 대입합니다. 9 마이너스 12 a는 3이었죠. 자, 이게 f3이에요. 이렇게 둘이 같다. 그 다음 함수 g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a가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자, 따라서 전체는 첫 줄은 0이 돼버리죠. 아래줄 부분은 마이너스 17이네요. 정답은 2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10번까지 풀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아요. 2차 함수의 최소값은 1, 최대값은 라지 m이에요.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려면 완전제곱 형태로 고쳐야 되죠. 자, fx를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완전제곱이 되려면 1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만큼을 다시 빼야 되겠죠. 밑줄 그은 부분은 x-1제곱이에요. 그 값의 2배 2와 마이너스 1을 곱하고 k를 더합니다. k-2 최소값은 언제냐?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하기 때문에 이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갖겠죠. 더더군다나 꼭지점은 범위 안에 포함이 되네요. 그래서 x가 1일 때 최소값을 가져요. x가 1일 때 최소값은 1인데 1을 대입하면 그 값은 k-2입니다. 그러면 k는 3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 최대값은 얼마일까? 지금 이 꼭지점에 해당되는 값이 x가 1일 때예요. 범위는 3부터 해서 마이너스 2까지입니다. 1부터 3까지는 떨어진 거리가 2, 1부터 마이너스 2까지는 떨어진 거리가 마이너스 3, 멀리 떨어질수록 큰 값을 갖죠.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을 가져요.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f-2 이렇게 씁시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면 8 플러스 8 플러스 k는 3이에요. 16에 3을 더하면 19. 따라서 k와 m을 더한 값은 3 더하기 19, 22가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